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회전근개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견갑골을 싸고 있는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면 앞쪽에서 이렇게 이 안쪽 벽에 붙어서 이렇게 상완골로 가는 이게 뭐예요? 견갑하근. 뒤쪽에서 극하근. 이 두 개가 견갑골을 움직이기 위해 하겠죠. 이렇게. 그럼 뒤쪽에 소흉근이 있었고 극상근이 위쪽 뒤쪽에서 이렇게 있었죠. 극상근이.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데는 어디다? 극상근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우리 그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미세한 조정을 이제 어깨 쪽에서 이제 하잖아요. 어깨하고 손 쪽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미세한 이 균형을 어디서 잡아? 손가락 근육들이 잘잘하게 다 있는데 뭐냐면은 로봇이 딸기를 잡을 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이거 꼬집을 때하고 또 딱딱한 걸 꽉 잡을 때하고 들어가는 힘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로봇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힘을 다 조절할 수가 있잖아. 근데 로봇은 못해요. 그게 기술력이에요. 그게 기술력. 그래서 그 균형을 얼마나 미세하게 잡아주느냐. 그래서 어깨 쪽에서 우리는 하지보다는 어깨가 상당히 많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이 방향도 잘 맞춰야 되잖아. 입에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딴 데 가면 어떻게 돼? 수제가. 그러니까 방향과 일정하게 그 힘, 강도, 방향, 뭐 이런 거 다 맞춰야 되잖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때요? 견갑골을 중심으로 많은 근육들이 필요에 의해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어깨에서. 그걸 모르고, 기능적인 그 견갑골을 모르면은 견갑골이 어깨 통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 제일 깊은 데가 뭐가 있었어요? 견갑하근. 그 다음 바깥쪽에 극하근. 극하근 동생이 뭐였어요? 소원근. 이렇게 있었어요. 소원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원근하고 좀 비슷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통증이 나타나는 놈은 극상근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5개는 배웠어요, 우리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에요. 견갑골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아까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회전근개. 또는 주동근 이런 표현을 해요. 동작을 주로 하게 하는. 그럼 나머지 근육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근육이에요. 지지근육. 지지근육. 자, 견갑골을 이렇게 해서 상완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앞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흉추가 있고 위에 올라가서는 경추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앞쪽을 보고 앞쪽은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뒤쪽으로 보고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안정화가 되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서 보면은 견갑거근이라는 게 있어. 여기 안쪽에 있죠. 견갑 안쪽에서 경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견갑골 안쪽에서 경추 1번부터 4번 횡돌기. 그러니까 견갑 여기 각이 있죠? 여기에서 경추 1, 2, 3, 4 횡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 이게 이제 사각근이 너무 당겨버리면은 뒤에서 지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지근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서 부항을 많이 떴잖아. 여기가 부항 많이 뜨는 자리야. 왜? 많이 아픈 데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등이 아파야 하면 여기가 아파. 승모근이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왜 아파요? 봐봐요. 왜 아파? 이건 지지근육이야. 뭔가 당겨서 아픈 거지. 경추 행돌기가 당겨서 아픈 거지. 1, 2, 3번이. 거기 경추 1, 2, 3, 4번이 앞에서 당기는 놈이 누구예요? 사각근. 사각근이 굳으면은, 목에 사각근이 굳으면은 견갑골근 쪽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증이라고 해서 목이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 한강증. 목이 막 뻣뻣해가지고. 그거는 다 사각근을 치료해주고 견갑골근을 치료해주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상우거근은 여기 흉추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래갖고 늑골이 붙어 있어요. 늑골. 이게 앞쪽에 늑골이 있어요. 여기 앞에. 늑골로 이게 뒤쪽에서 붙어 있어. 이것도 지지 근육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우거근 통증이 아주 심하다. 뼈 안쪽까지 아픈 느낌이 들어. 이게. 근데 이것도 지지 근육이에요. 왜? 견갑골하고 늑골하고 견갑골을 앞쪽으로 이걸 뒤에서 뜯어내면 어때요? 이게 눌러서 그런 거야. 봐봐. 견갑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누르고 있잖아요. 아까 견갑하근하고 극하근이 견갑골을 안쪽에서 이렇게 당기고 밖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견갑하근과 극하근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꽉 눌러도 아프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하근이 수축하니까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놈은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놈들이 원인이야. 견갑하근하고 극하근이 원인이 돼서 상우거근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늑골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극돌기에서. 근데 여기서 뭘 지나가요? 견갑하근에 근육이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안쪽. 늑골 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갑하근의 근막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갑하근이 안 좋으면은 상우거근의 근막까지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게 압박을 주잖아. 이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바로 견갑하근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견갑하근만 치료해주면은 상우거근이 나아요. 이게. 그 다음에 능형근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소능형근, 대능형근 이렇게. 여기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걸 안쪽에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등이 아플 때 등이 아파요. 여기가. 얼마나 됐어요? 1년이 됐어요. 많죠? 등이 아픈 사람이 1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자, 어디가 아파요? 요 견갑골 안쪽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항을 뜨고 침 맞고 막 거기다가 별의별 마사지도 많이 해봤어. 근데 안 나. 왜 안 나요? 자, 봐봐요. 견갑하근 여기에 붙어서 당기고 있어. 수축돼 있지. 견갑하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상완골에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수축됐어요. 그럼 견갑골 어떻게 할까요?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붙어 있는 근육들이 아까 뭐예요? 능형근이에요, 이게. 능형근. 이게 능형근이거든. 이 능형근이 당겨지고 있어, 지금. 쫙쫙. 왜? 견갑골이, 지금 견갑하근이 큰 근육이잖아요. 요렇게 수축해서 당기고 있어. 그럼 여기서 지탱하는 놈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니까 등이 아픈 것도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갑하근, 극하근이 수축해서 견갑골 요 안쪽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등이 아플 때 뭐만 치료했어? 계속 부항만 뜨고 거기다가 침만 놓고 거기다가 물리치료를 한 거야. 충격파를 놓고. 근데 안 나아요. 그래서 등이 아픈 경우 뭐 10년짜리도 있어요. 10년짜리. 근데 견갑하근 한두 번 맞고 치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등이 아파요. 딴 데 다 돌아다녔죠? 네.
그럼 딱 여기만 치료 안 했네. 견갑하근. 그러니까 견갑하근을 건드리기 전에는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지지근형이에요. 이것도 견갑하근의 근막과 연결돼 있다 없다? 연결됐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을 건드려 줘야지만 등이 나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옆구리 여기 있죠. 이 견갑골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늑골 쪽으로 붙어 있는 걸 다 뭐라 그래요? 정거근. 여기. 그래서 만져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돼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 보시면 쉽게 나오냐면은 19페이지도 보시면 잘 나와갖고 정거근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프 치시던 분들이 늑골 골절이 잘 일어난다고 들어봤죠? 골프 치다가 늑골이 골절됐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금이 가기도 하고, 옆구리 아프기도 하고. 그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골프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견갑하근부터 굳어지면서 수축을 해. 왜 갑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기도 하고 거리 내려고 힘이 들어가. 그러면 견갑하근이 굳어요. 그럼 견갑하근 중에 요 끝에 부분, 견갑골의 끝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견갑하근 이쪽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거근이에요. 이 견갑하근 요 끝부분에 붙어 있어. 여기서 견갑하근이 시작해. 견갑골의 안쪽에서 시작해. 그래서 견갑하근이 있고 견갑하근 이 안쪽에서 정거근이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 이 늑골 사이사이로 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여길 뛰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옆구리만 아픈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를 꼭 치료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만 손상된 경우는 여기만 열심히 마사지 해주면은 치료가 돼요. 그게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는 또 심하면은 여기만 치료해가지고 안 낫는 경우가 꽤 있어. 그건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견갑하근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정거근도 뭐하고 연결돼 있다? 견갑하근, 근막과 연결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깨만 생각을 해서 어깨 주변이 아프더라도 뭘 갖고 치료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견갑하근. 그러니까 견갑하근을 일단은 제 위치로 치료를 해 놓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이 아파도, 아까 등이 아파도, 목이 아파도, 이렇게. 그러니까 견갑골 교정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지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배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상완 이두근의 근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배근이 여기서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완 이두근에 붙어 있어요. 이두근의 근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배근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소결절, 상완 이두근 이 대결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쑥 파고들었고 여기가 뒤쪽으로 이렇게 딱. 이래서 광배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를 풀어주는 것도 광배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꼬아지니까 여기 꼬아지는데 한번 더 치료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풀어주는 게 광배근이에요. 그럼 상완 이두근 또 앞쪽에서는 뭐가 이제 그렇게 될까요? 대흉근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상완 이두근은 앞쪽으로는 대흉근이, 뒤쪽으로는 광배근이 붙어 있어. 여기 이제 앞쪽에서는 대흉근이 붙어 있고, 뒤쪽으로는 광배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뭐가 붙어 있어, 이제. 승모근이 딱 얹어 있는 거죠. 그 위에 승모근. 우리가 승모근은 그러니까 뭐예요? 첨부 근육이에요. 이거는 그냥 건드려 주기만, 이렇게 슬슬 문질러 주기만 하면 아픈 부위는 이런 데는 나아. 이런 데는 아무나 치료할 수 있어. 엄마도 치료할 수 있어. 승모근이 아픈 것은, 승모근이 손상된 것은 나는 누가 마사지 해주니까 나았어. 그 사람은 뭐다? 그냥 제일 겉에 근육, 승모근이 아픈 거야. 진짜 승모근이 아픈 거야. 근데 진짜 견갑하근이 손상된 경우는 어떨까요?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습니다. 그래서 병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병의 깊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견갑하근, 극하근부터 시작한다는 거. 끊어주시고.